폭염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으로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들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놓고 협의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역 집값 상승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 적극적인 채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등 각종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탓입니다. 적자가 발생한 상품은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부 눈치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최근 최악의 폭염 사태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번 달까지 총 540여 농지에 달하고 폐사한 가축은 339만 마리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금과 긴급 출동 등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관련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이 더워지면 자동차 유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늘었고 타이어 펑크와 엔진 과열 등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지난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주요 손보사 4곳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약 66만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달까지 2,26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재해 사망으로 분류돼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상품마다 폭염으로 손해율이 치솟다 보니 보험사들은 내심 보험료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손해율이 더 올라간다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 중앙회 등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거부 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상 유례 없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들여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직접 노동자와 협의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불법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범법자로 내몰릴지언정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기한 없이 저항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을 거점으로 오는 9일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걸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늘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을 놓고 사전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한 목소리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과정은 험난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늘 국토부 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장관리협의체를 따로 만들어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회의는 이달 중순쯤 열릴 예정입니다. 주거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여의도 용산 개발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달아오르는 것을 두고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까지 과열될 경우 서민에게 큰 고통을 현재 서울시의 주택시장의 근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거의 안 그렇습니다. 주택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임대주택을 공급을. 최근 영등포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국토부가 서울시의 개발 사업에 속도 조절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나 협의를 거쳐야. 양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시장점검단을 꾸려 청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을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체질 개선 노력으로 증권가 일자리는 계속 줄어만 왔는데요. 최근 실적 개선 자신감을 얻은 증권업계가 올 하반기 모처럼 적극적인 채용에 나섭니다. 신사업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위한 인력 공백을 이번 신규 채용으로 메우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호응한다는 보관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9월 채용 전환형 인턴과 신입사원, 전문 경력직 등 총 1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분야는 IB와 글로벌, 디지털 부문 등으로 이달 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채용 시기와 형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올 하반기 1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KB증권의 경우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110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하반기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것은 위탁매매 수수료 증가 등으로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거둔 덕입니다. 향후 불확실성을 고려해 여유가 있을 때 신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기조에 호응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충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하반기 채용문을 연 것은 대형 증권사뿐만이 아닙니다. 교보, 신영,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9월 중순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하반기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유한타증권은 12월 중 정규직 전환형 인턴 20명을 뽑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첨예한 찬반 대립에 멈춰섰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표류 중인 관련 법안이 이번 하반기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규제 혁신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달라진 원구성이 협상 전망을 밝게 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무위에서 빠졌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교육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은 각각 정무위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맡았습니다. 정재호 간사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 5개 중 3개를 입법한 당사자가 모두 정무위 소속이 됩니다. 여당이 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서길 기다리던 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 대신 ICT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도입해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이달 말 규제혁신 점검 회의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성과 발표와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처럼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KT의 실적 발표를 끝으로 통신 3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요금 인하에 회계 변경까지 겹치면서 2분기 실적 역시 우울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KT의 2분기 영업이익은 3,991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0.8%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8%나 줄었고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만 1.5% 소폭 올랐습니다. 통신 3사의 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때문. 통신 3사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할인의 영향으로 매출은 줄어드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늘리면서 통신사들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도 역시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이 있겠지만 선택약정 할인의 영향은 올해면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내년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관측합니다. 요금 인하 효과는 올해 다 반영된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구석들이 많으니까요. 트래픽이 느니까 계속 요금제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플러스 이제 5G까지 겸비돼서 이제 매출이 좋아지는 게.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되면 무선 사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통 3사가 정체기를 겪고 있는 기존의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 IPTV와 AI 등 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2분기에도 IPTV 성장세가 무선 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며 수익을 방어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규제 의지 속 통신 3사가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 한잔 마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차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물씬 풍기는 진한 차향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이곳. 어제부터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세계차 박람회 현장입니다. 명원문화재단이 올해로 2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의 차 문화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차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각 부스에서는 지역별 전통차와 중국, 독일,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의 차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랑 차 용기들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여러 가지 향이 있구나 하고 새로운 걸 깨닫게 되어서 좋았어요. 이날 행사에는 차를 통해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한민족 평화다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백두산 청정수에 한라산과 보성 등지에서 따온 남한의 녹차를 우려내 남북 평화 시대를 표현했습니다. 차에 곁들이는 다식 또한 남한의 삼색 다식과 북한의 개성약과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온 아이들이 늘어나 교육에 대한 열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희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차 문화를 통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의 바른 예절 절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이제 물건의 소중함까지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종합적으로 좋은 교육이지 않나. 세계차 박람회는 내일 열리는 국제차문화대전과 모레 춘행전 공연 등을 선보인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수능 정시 모집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개편안이 52.5%의 비율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시 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 평가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어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 평가하는 방안이 48.1%의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두 의제의 지지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다며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능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로 넘기고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종 등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2월 말 0.02%에서 7월 초 0.04%로 상승한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투기 지역과 비투기 지역 내 가격 상승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 비투기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폭이 투기 지역보다 평균 0.1%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된 6월 말 이후에는 지역 간 격차가 평균 0.04%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 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 전면 개혁을 위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허익봉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6월 27일 특검이 공식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 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70%를 배정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내 공급 규모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겁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자제를 공고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명의의 정부 입장 발표문을 내고 BMW 차량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40도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서울의 낮 기온이 37, 8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다 해도 체감더위는 여전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오전 중 서울 경기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환기는 오후 무렵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낮 동안 강릉 36도, 울진은 39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남부지방 덥고 습한 날씨에 열사병과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7도, 대구는 3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때문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